그래서 교차 편집을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제가 당황스러웠던 그 부분을 얘기해드리자면은 네네. 여기서 너무 이제 좋았어요. 네. 출발도 좋고 네. 빌드업하는 과정이 네.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좀 고조가 돼요. 네. 고조가 되면은 네.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금박하게 올라갈 거라 네. 생각했는데 갑자기 팍 갑자기 풀어버리니까. 약간 청순 발랄 쪽으로 네. 가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 라면 먹다가 갑자기 베스킨 라빈스 먹는 느낌이에요. 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라면도 네. 먹고 싶고 네, 베스킨 그러니까. 라빈스도 케이크도 네. 먹고 싶은데 이게 섞어 놓으니까 네. 아, 좀, 이상하다. 네, 그렇죠. 좀 편차를 두고 먹던가 아니면 네. 따로따로 먹던가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애매한 그렇죠. 애매하니까 더 피드백 어려울 거야, 아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죠. 네, 무관심해지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은. 아, 그냥 안 보게 애매하다. 된다, 나 그냥. 모르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먹은 아저씨니까 네네. 아유 이게 10대 애들이 음악인가 보다 하고 이제 패스했는데 MZ 세대 그러면 MZ 세대의 인기를 얻었냐, 네. 호감을 얻었냐? 결과치를 보니까 아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엔 다 MZ 세대도 못 얻고 네. 뭐 다른 어떤 특정 계층의 호감을 얻는 것도 아니라면 뭐가 문제 있는 거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피드백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찾은 거는 투머치했다. 여기 이제 또 단체 군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컨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청순 발랄, 걸크러쉬 다 섞여 있네요. 섞여 있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섞여 있어도 네, 되는데 네, 네. 잘 섞여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잘 맞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퍼센티지가 잘 맞게 있어야 되고, 짧게 끝나고 가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부패식으로 준비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패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아이돌이라는 것도 사람을 보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유명한 음식점은 시그니처 메뉴가 네. 뭐 하나인 경우나 네, 두 개인 경우가 그쵸.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시그니처가 뭐냐? 아까 네. 얘기했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렇죠. 집중했을 때 브랜딩이 되고 인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아이돌 산업은 1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의미죠? 2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데고 이 아이돌 산업도 대부분은 물론 나머지도 돈을 벌고 뭐 성공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기억에 남는 거는 최상위권의 아이돌만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뭐 스포츠 분야도 심하고 그게 이 아이돌 산업도 심한데 저는 이거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저희 같이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 아이돌 생각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주 소비층들의 아이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정돼 있어요. 아이돌을 많이 알아봤자 5그룹만 알아도 엄청 많이 아는 거고 벌써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한 팀만 결국은 기억이 제대로 난단 말이에요. 한두 팀만. 우리 소비자층의 생활 패턴 그리고 기억력의 한계 이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 한두 팀만 살아남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뷔페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포인트가 시작부터 우리는 그런 1이 되지 않고 2, 3, 4가 되겠다라는 전문 용어로 니치 마켓이라 해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니치 마켓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키치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B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니치 마켓을 노려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저는 뉴진스라고 보거든요. 미니진 디렉터님이 정반합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니치 마켓을 계속 찾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응축돼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없던 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주류로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1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1을 가져가겠다 내가. 2가 아니고 누군가는 3이 아니고. 정을 얘기하고 누군가는 네. 반을 얘기할 때 나는 합을 얘기하고 누군가가 또 반을 얘기하면 나는 정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카운터 어택을 쳐가지고 1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철학인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방시혁 프로듀서가 그거를 미니진 디렉터한테 모든 걸 정권을 다 맡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뉴진스의 성공에는 뭐 자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시대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디렉터의 어떤 그런 철학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근데 아이칠리는 처음에는 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 4는 가겠다 이런 게 좀 포부가 느껴졌는데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아이돌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약간 힘이 좀 빠지지 않았나.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좀 뷔페식으로 가야 되나? 근데 처음부터 그런 기획을 아예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못한 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못한 쉽게 거에 얘기해서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네, 네 맞아요. 일단 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네. 내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은 네. 먼저 이제 시장 조사를 해요. 네. 시장 조사를 하고 사실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죠. 벤치마킹 잘 된 하고.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반합을 해야 돼요. 네, 정반합을 해야 된다. 네, 거기서 네.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네. 바탕으로 네.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걸 만들거나 남이 하지 않았던 걸 하거나 거기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네네. 시그니처가 되고 네. 거기서 브랜딩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벤치마킹까지는 하는데 새로운 거 끌어내는 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빠른 시간에 하는 거냐? 그게 이제 5년에 걸릴 수도 있고 7년에 걸릴 수도 있고 내부적인 힘으로 이룰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명 작곡가의 힘을 빌어서 또는 유명한 네. 안무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네. 그럼 그걸 뭘 해야 되냐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을 빌든 내부적으로 하든 간에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네. 뭘 해야 될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없고 네. 남이 했던 거 쟤네들 잘 나가네? 네. 그럼 차용해야지.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나쁜 거 아닌데 벤치마킹에서 머무르는 거는 넘어설 수가 없다. 1등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벤치마킹은. 아. 그러니까 벤치마킹 플러스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프레시를 이제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네. 다행히 프레시 다음에 나온 노래가 네. 그나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꼭꼭 숨어라란데 뮤직비디오부터 벌써 퀄리티 다르죠? 벌써 퀄리티 달라요. 돈 많이 쓴 퀄리티. 오징어 게임 맞네요.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네. 이 노래 들으면 편안해. 아, 네요. 그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일단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아까 아쉽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멤버들 매력을 부각시키는 어떤 포인트들을 훨씬 잘 만들었네요. 이번 뮤비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 차라리 안무도 이렇게 좀 더 미니멀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곡으로 활동할 때쯤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멤버를 보기 시작할 거야 아마. 네, 그렇죠. 멤버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센터 뭐 메인 보컬 정도 관심 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래퍼까지 이제 다 멤버별로 다 관심을 가질 텐데 그다 그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네. 멤버들을 살릴 수 있는 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지. 랩할 때는 랩이 두드러지고 메인 보컬이 두드러지고 메인 댄서가 두드러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지 사실은. 고양이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쓴 거야. 네, 그래도 신경 엄청 썼네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반영한 거라고 볼 네, 수 있지. 뜬 거 없긴 하지만은 네. 고양이가 나온 것만으로도 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저렇게 큰 고양이 나오는 어떤 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네, 큰 고양이 있는 밈. 내가 뮤직비디오로는 저기 프로미스 나인이 네. 고양이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었어. 아, 그래요? 그것도 뮤직비디오가 괜찮은데 아무튼 네.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썼네요, 이거. 그래서 세 번째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이덴티티가 이제 구축되어야 할 단계야. 그래서 1단계, 2단계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1단계, 2단계를 통해 가지고 3단계쯤이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돼야 될 한 60, 70% 정립이 될 상황인데 모르겠어. 일단 꼭꼭 숨어라 아이덴티티를 봤을 때는 완전 걸크러쉬는 아니고 네, 그렇죠. 완전 청순도 아니고 네. 약간 명랑발랄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 네네. 교차 편집할게. 네, 교차 편집 한번 볼게요. 그 아이츄리는 퍼포먼스가 좋아. 그러니까 실망스럽진 않아 퍼포먼스가. 아 잘한다. 네. 어딜 무대에 내놔도 네. 진짜 K-pop 아이돌을 대표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네.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표정 연기를만 봐도 얘네들이 노력하는 그룹이나 아니나 알 수가 있어. 아,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뛰어나고 굉장히 다 재능 있는 친구들이에요. 맞아. 보니까 나이도 어리잖아요, 지금 다 보면은. 그렇지. 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훌륭하지 이 정도면 네. 라이브로 있는 게. 이 정도도 나는 훌륭하다고 봐. 네, 아주 훌륭하죠. 왜냐면 이 정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네, 맞아요. PPT를 잠깐 보자면은 네.
영어인가요? 요거는 이제 토탈이야. 이 토탈은 게 토탈. 뭐냐면은 네. 공식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MB를 이제 퍼블리싱한 게 하나는 원더케이, 하나는 이제 아이칠렌 공식 채널인데 네네. 이 조회수를 해보니까 네. 꼬꾹스모라가 제일 높았던 거지. 꼬꾹스모라가. 그러니까 꼬꾹스모라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가짜 프레시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꼬꾹스모라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가짜가 높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벌써 꼬꾹스모라가 우리 그냥 느낌상 괜찮았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괜찮게 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이거는 조금 머리를 썼던 것 같기도 한 게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사실 여기서 대기업 수준의 어떤 그런 거를 하긴 어려우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징어 게임 밈 같은 게 엄청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믹처럼 넣은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소비성 기믹으로 넣은 건데 그걸로 일시적으로 뽑아낼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뽑아냈고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당시에 좀 핫한 소재들을 확실히 많이 띄워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려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여기 드라우 같은 경우 보면 드라우 들어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곡도 좋고 하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격차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건데 지금 가차가 좋았는데 프레시 때 떨어졌다가 꼭꼭스모라 때 다시 올라간 그러니까 꼭꼭스모라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그런 형태인데 이제 이때 이제 정체성이 완전히 정립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꼭꼭스모라 다음에 이제 라루나라는 이제 곡이 나와 후속곡으로. 저 이거 들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 PPT 한번 보면은 라루나가 있어. 근데 이건 뮤직비디오가 없이 뮤직비디오 없네요. 스테이지 교차 편집 한번.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내 취향의 곡이야.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는 괜찮았어, 되게.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했고.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 좀 얘기 듣고 들어보고 얘기 해줄게. 네네. 랩이 돋보이지. 이거는 좀 배치를 그래도 좀 티피컬하게 잘 했네요. 너무 모험을 안 했네요, 그래도. 내가 좋네요. 아이치는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 좀 짧아. 활동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덜 투자를 했어. 이제 뮤직비디오가 없고 퍼포먼스 비디오도 없고 연습 비디오가 있어. 안무 연습 비디오가 있는데 그 나쁘지 않은데 후속곡이라 그런지 좀 투자를 덜한 것 같은데 노래가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차가운 느낌, 약간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어떤 컨셉을 맞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루나니까 달의 아이다 보니까 약간 약간 차가운 느낌의 어떤 컨셉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굳이 차가운 느낌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이런 멜로디는 유지하되 약간 밝은 분위기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렇게 관심을 끌려면은 밝고 좀 에너지가 있고 좀 파워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동감 있는 느낌을 해야 되는데 이 멜로디를 가지고 그런 버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은데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활동이 좀 짧았다라는 거 있는데 꼭꼭스모라 이제 아무래도 메인 타이틀이 꼭꼭스모라다 보니까 후속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다른 도전이었던 것 같긴 해. 이런 것도 잘 한다. 이런 컨셉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무대인 것 같아요. 다음 노래를 한번 보자면은 이제 들어오는데 신경 쓴 것 같지? 되게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Tell me boy know you into me wanna know if you too you spill the tea 하나 둘셋 편안히 보여줘 내게 들려줘 너의 love model 스쳐가는 말 같아 내 마음을 띄워보낼게 yeah 네가 먼저 고백해 and I know you wanna come with me Let's get it bring me a lot of roses pocket full of park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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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it up let's go bring me a lot of roses pocket full of park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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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을 튀어 I don't want it 기분이 흐려도 can't wait 언제까지 바라만 볼 거니 빙글빙글 어지러워 oh I 셀 수 없는 물음표 확실한 정답을 줘 yeah 글쎄 없는 racing 속도를 더 높이 The time is ticking oh oh oh
잘 봤습니다. 일단 내가 네. 먼저 얘기하자면은 나 이거 들었을 때 네. 나쁘지 않은데 네. 뭐 뮤직비디오도 좋고 다 좋은데 굉장히 좋네요.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네. 여기에 두 가지 멜로디가 있어. 네. 되게 발랄한 멜로디가 있고 팝스러운 멜로디가 네, 있는데 팝스러운 멜로디. 두 가지가 개인적인 건데 네.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한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뭐 어디 부분을 불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네. 보통 한 노래의 한 구간 생각하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진스의 하이보이다 그러면은 네, 이게 네. 떠오르는 구간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 들어오는 어디를 떠올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헷갈리더라고. 약간 작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작곡가분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디바인 채널이라고 작곡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옛날에 어디서 글을 봤는데 그 한국에서 만든 노래지만 되게 미국의 어떤 하이틴적인 그런 그런 것 같아. 소재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이틴적인 소재를 많이 쓰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발랄한 거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아이돌 음악에서 사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조금 약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거랑 결이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결이 비슷한 건데 훨씬 성공한 거고 이게 기획적으로 성공한 노래예요. 아이유의 삐삐는 아이유의 자전적인 얘기를 쓴 거고 비슷한 컨셉을 많이 잡았거든요. 당시에. How there 인사에 어둘까 템포도 더 느리잖아요. 진짜. 여기서 풀어주고 한번. 인사 넘으면 침범이야 babe 매너는 여기까지 is my Please skip the la Hello stupid ID Cause I'm 넘으면 정 어떤 미장센 쓴 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하이틴적인 소재 메타포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유가 어떤 자전적인 얘기를 쓴 건데 그러니까 아이유의 평소에 빌드해온 그런 이미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돌 그런 포지션이 아니고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포지션에 넘어갔는데 심도 깊은 자기만의 자전적인 가사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수준 높은 뮤비 퀄리티와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이 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해요. 아이디어를 줬구나. 네, 그러니까 거의 아티스트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아이유라는 사람은 이제 아티스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아이유 지금 이거 뷰가 거의 2.5억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음악적으로는 분명히 교집합이 있는 음악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 음악이라. 네, 완전히 똑같은 장르가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악기 편곡적인 부분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막 고음을 엄청 지르고 이런 노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네. 느끼냐면은 이게 고음이 지르는 노래는 아닌데 네. 멜로디가 주는 곡선의 변화를 느꼈어. 아, 그쵸. 그러니까 네. 뭐냐, 이게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완만하지만은 사실은 변화가 있는. 네, 변화가 있고. 꼭 이런 게 변화가 아니지. 네, 그쵸. 이런 것도 변화잖아. 네,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지? 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제 느끼는 거지 마음속으로. 저는 아이유가 기획의 힘이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아이유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아이유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 거기 지금 그때는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네. 색깔 아이디가 없었지. 근데 아이유 씨가 개인적으로 계속 성장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개인으로서도 성장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계속 뭔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맞아. 거고 중간중간에 잡음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게 절대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게. 분명히 거기서 끝났을 수 심지어 솔로잖아요. 솔로는 그룹보다 훨씬 취약하잖아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혼자 잘못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길을 헤쳐온 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처음에 잘 안 돼도 기획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네. 1년 내에 네. 할 거냐 아니면 네. 5년, 7년에 할 거냐. 네. 문제는 5년, 7년 해도 좋아. 또 네. 그래서 성공한 아이들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재정적인 게 이제 네, 1년하고 5년, 네, 뭐 7년 차이.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래 뭔가 이제 보여야 문제인 되잖아요. 거지. 네. 그래서 빨리 뭔가 이렇게 나의 색깔을 찾는다는 게 네. 쉽지 않은데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이유도 내 생각에는 빠른 편이지만 빠른 것 같지는 않아 사실은. 아이유도 그쵸, 엄청 오래 걸렸죠. 아이유가 데뷔하고 나서 네. 정말 우리가 공중파에서 아이유 나왔다라고 할 정도면 사이에는 조금 굉장한 텀이 있었죠. 있었지, 네. 그렇지? 네, 굉장한 텀이. 그 사이에 뭔가를 노력을 했었고 중요한 거는 뭐 그게 내부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자기 색깔을 안 잊어버리려고 트렌드에 묻혀가지 않으려고 맞아요. 진짜 노력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높이 살 문제지. 왜냐면은 나도 맞아요. 인기를 얻고 싶고 나도 맞아.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맞아. 나도 누군가를 좀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쉬운 길로 자꾸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유는 아이유 길을 만들었다라고 네. 이렇게 한 관점에서는 되게 좀 높이 사야 될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 페이지가 좀 재밌어.
가차, 프레시, 꼭꼭 숨어라, 두로 이런 수로 이제 네. 뮤비가 나왔는데 네. 위에 거는 이제 전체 조회수야. 그러니까 네네. 원더 K랑 네. 아이튠 오피셜 사이트에서 합친 건데 네네. 이제 가차가 100만 뷰가 넘었지. 네네. 100만 뷰가 넘었고 프레시 때는 이제 50만 뷰 좀 가까이 됐다가 꼭꼭 숨어라 때 다시 올라갔어. 올라갔네요. 그리고 200만 이제 찍었네요. 네. 들어올 때 다시 이제 좀 저조해졌고. 저조해졌. 근데 여기서 이건 통합인 거고 나눠볼 게 뭐냐면은 네. 원더 K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고 네네. 아이튠 오피셜이 있는데 이 조회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네네. 뭐냐면은 원더 K는 조회수 그 구독자 수가 2천만 명, 2,400만 명이야. 그리고 아이튠리는 좀 네네. 작은데 네. 사실은 원더 K는 일반적인 대중들.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국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으니까 네네. 연령층도 다양하고 쉽게 해서 대중이라 생각하면 돼. 대중의 관심도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원더 K 채널이라는 것 같고 네네. 이 아이튠리는 오피셜은 이제 아이튠리 팬들이 많겠지. 팬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팬들의 반응이랑 일반적인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은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팬들은 가차랑 꼭꼭 숨어라가 이제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레시나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10대들 또는 네. 이렇게 청순 이렇게 네, 이런 네. 느낌이 있는 노래들이고 네. 가차나 꼭꼭 숨어라는 네. 그런 거 탈피해서 네. 완전 걸크러쉬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 이제 다른 개념인 거지. 그런 것들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고 네. 이제 꼭꼭 숨어라가 제일 좋게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꼭꼭 숨어라가 좋게 호응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런 이제 호응 반응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원더 K 그래프랑 네. 아이튠 이 오피셜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러게요.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심하네요. 좀. 차이가 뭐냐면은 가차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튠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 유입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네요. 유입이 안 됐네. 유입이 안 됐고 꼭꼭 숨어라 때 좀 그나마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 봤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의 팬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시기가 한 세 번째 곡인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가짜 때는 반응은 좋았는데 일단은 마음속에 깊은 해두는데 네. 팬은 아직은 좀 무리다라는 반응이 같고 네네. 내 생각에는 프레시 때 만약에 반응이 좋았다면은 네. 프레시 때 쑥 올라갔을 텐데 프레시 때는 반응이 애매했고 꼭꼭 숨어라 때 이제 유입이 된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가차 때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팬으로 다 유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웠던 거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네. 그럼 들어올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들어올 때 다시 내려갔다는 거지. 물론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네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이돌 산업은 두 번째를 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조건 희소성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네. 그러니까 1등은 아무나 못한다라고 네. 하지만은 네. 희소성적인 네. 가치로 봤을 네. 때는 희소성은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네, 희소성은 도전을 거지. 적어도 희소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프레시 같은 경우는 희소성을 포기했죠. 저는 드라워 같은 경우도 약간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 희소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희소성도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희소성이면 안 돼요. 잠재적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소재를 택했어야 되는데 드라워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대중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하이틴 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대 포함하는 그런 소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 해도 사실 저거 보고 좋긴 하죠. 당연히 되게 잘 만들었어요. 좋긴 한데 뭐 공감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포인트들을 함축하는 어떤 그런 거여야 되는데 공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매우 특정한 세대를 겨냥돼 있고 저거는 그렇다고 아이튠이 엄청 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막 열 몇 살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도 뭔가 애매하고 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희소성이라는 거를 항상 재규정해야 되는 게 아이돌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네. 싶은 게 네. 그 희소성을 네. 찾아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주된 포인트지. 네. 근데 소비력이 분명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희소성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렵죠. 이 아이돌의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제 기타 이제 원더 K 오리지널은 또 채널이 있는데 네네. 원더 K에서 제작했는데 이제 네. 120만 뷰를 일으킨 게 세븐틴 사극 버전이야. 오. 그거 한번 커봐. 댄스 커버. 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게 그러네요. 이제지만은 네네. 이게 이 아이칠린 아이덴티티는 아니지만은 네. 이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네. 아이칠린이 이제 빨리 자기 칼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네.
이거는 전혀 우리가 뮤직비디오에 보지 못했던 장면을 이 퍼포먼스 커버에서 봤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재능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재능이 빨리 발휘하도록 누군가가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커버를 몇 개 해. 몇 개 그래요? 하는데 네. 내가 느낀 거는 얘네들이 이걸 잘한다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네. 공식적인 뮤비나 네. 공연 말고 네. 그 외에 기타 댄스 커버나 네네. 댄스 프랙티스나 네. 송 커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해봤는데 네. 조회수가 많은 것들 보자면은 네. 대부분은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보컬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퍼포먼스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를 이제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관심 가지는 거는 일단은 이제 뭐 노래가 좋고 노래를 잘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 가장 큰 장점은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뷰가 되게 높네요. 퍼포먼스가 뷰가 되게 높다는 걸 이제 내가 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송커버도 몇 개 있는데 이제 워너비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높은데 워너비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한 그룹이다 보니까 레전드다 보니까 높은 것 같고 대부분은 댄스 프랙티스가 이제 높더라고. 그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음원 순인데 네네. 대부분 이제 뭐 나쁘진 않네요. 가차, 네. 뭐 프레쉬, 그래도 100위권에 다 들어가네. 1주 차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래 머무르냐 못 머무르냐 차이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고 이제 기타 영상을 보면은 네. 스트레이키즈 매니아고 한번 볼까? 이 곡도 엄청 유명하죠. 스트레이키즈가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맥시머란 곡 있잖아요. 맥시머란 곡인데 퍼포먼스까지 잘 살리는 팀이 얘기인가? 아 네,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라고 보거든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나 스트레이키즈 좋아해. Let's go. 정상인 척다들 힘좀 빼. 짓고 있는 미소들은 새. 락이 풀리면 다 똑같지. 눈을 아무 속여. 허브지는 풀려내. 정신이 간신히 잡지. 순진하게만 보다. 춤 되게 진짜 잘 추네. 댄스도 좋고 표정도 좋고 그러네요.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 만진 것처럼 저 maniac. maniac. Frankenstein처럼 걸어 maniac. maniac. 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얘가 다 무용을 전공했더라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동작이 칼 같아. 동작이 칼 같다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네. 일단은 장점이지. 그러니까 칼 같아. 그러니까 멈출 때 멈추고 각도가 똑바르고 뭐 내가 뭐 안무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무가 잘해. 아이칠린이 제가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동영상이 높고 자기네들 그 곡에서 이게 저조한 거를 보면 이유는 뭐냐? 이거는 아이칠린이라는 멤버 한 명 한 명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얘네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잘못된 거지. 이게 왜 자꾸 댄스 퍼포먼스 하게 되냐 얘네들이.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땜빵 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름이라고 그러지. 네, 이거를 땜빵 쳐서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곡을 이런 걸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걸크러쉬가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걸크러쉬 컨셉으로 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훨씬 화려하고 지금 드로우나 아까 전에 들었던 프레쉬 같은 곡의 그 팀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정도의 그치. 완전히 다른 퀄리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칠린이 지금 댄스 퍼포먼스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팀은 사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이돌 느낌이 아니고 그 완성형 댄스 팀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아이돌이 되려면은 본인들 곡에서 지금 이런 컨셉을 그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표가 이거를. 그러면 소속사 측에서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개선을 빨리 해야 지금 그치. 잘못하면 여기서 또 몇 년 허비한다고요. 그래서 또. 드로우쯤에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들어오고 좀 약간 좀 오판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제가 아까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들어오가 곡도 잘 쓰고 되게 좋았는데 이거 퍼포먼스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네. 그러니까 옷이 입었을 때 네.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베스트 네. 핏은 아닌 거지. 그럼 그, 베스트 네. 핏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이돌 산업은 절대 나쁘지 않아를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는 항상 곁들여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걸크러쉬를 쫙 하는데 보너스 트랙으로 드라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걸크러쉬로 내는데 드라워가 들어가는데 이게 히든 트랙이야, 보너스 트랙이야. 근데 뮤비도 있어, 조그맣게.
근데 완전 다른 컨셉이야. 그러면 매력 터지잖아요, 벌써.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기획이 좀 아쉽다. 네. 걸크러쉬 컨셉으로 데뷔하는 네. 신인 걸그룹들이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걸크러쉬 되게 네네.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걸크러쉬로 하는데 네. 걸크러쉬를 못하는 그룹이 있어. 아, 그쵸. 걸크러쉬 안 되는 그룹이 그러니까 있죠. 네. 걸크러쉬 청순 발라를 했으면 오히려 더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걸크러쉬로 컨셉을 잡는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실련 같은 경우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걸크러쉬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데 걸크러쉬를 좀 무서워하거나 기피하거나 청순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굴도 다 예쁘고 다 잘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안전빵으로 가려는 이유에 걸크러쉬를 보다는 청순 발라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까지는. 근데 지금 비주얼을 봐도요. 예쁘지. 걸크러쉬에 어울리는 비주얼이에요. 그래. 근데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 래퍼도 잘하고 네. 보컬도 괜찮아. 그래서 걸크러쉬를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뭔가 다작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팝 역사는 항상 원히트 원더에서 시작해서 원히트 원더로 끝나요. 그 원히트 원더라는 게 지금은 한국 성공하고 망했다 이런 뜻으로 안 좋게 쓰이지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원히트 원더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 원히트 원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원히트 원더도 못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우 같은 곡이 100곡이 나와도 블랙핑크의 킬리스 러브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뉴진스의 어텐션 이런 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 곡의 가성비를 생각해야죠. 곡의 이런 얘기 나오나 모르겠다. 아 저는 그냥 할래요. 그냥. 근데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자원이라고 봐요. 곡 만드는데도 작곡가들 밥 먹어야지, 작곡가들도 먹고 살아야지. 막 그러니까 돈이 투입되고 이 아이돌들도 다 먹고 살아야지, 다 돈 투입되고 막 기획자들도 돈 줘야지. 모든 게 다 돈이고 돈은 결국 자원이잖아요. 시간과 돈과 땀을 다 넣어가지고 피땀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이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가 가성비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산업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드라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가성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 돈 벌면은 아닌데 우리 지금 돈 좀 벌었는데 이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깎아먹잖아요. 이미지를 자꾸 뭔가 명확하지 않게 만들고 미래의 가치까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 진짜 안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작곡가로 지금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제 개인 활동할 때는 제가 그냥 작가주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근데 아이돌 곡을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까다로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단 한 번의 기회로 단 한 번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곡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곡 리드만 내려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곡 리드 내려오는 것만 봐도 이게 이 정도의 단서로 곡을 만들면 분명히 중구난방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이 정도의 단서만 가지고 우리가 곡을 만들 수 있냐. 저는 이 작곡가들도 작곡과 기획이 이제 점점 합쳐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차세대 작곡가들은 동시에 기획자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네.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앞으로 작곡가들은 네. 기존의 네. 작곡가들은 네. 노래만 만들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앞으로의 작곡가들은 특히 네. 아이돌에 관한 작곡가들은 네. 네. 아이돌에 대한 네.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프로덕션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을 하는 게 중소규모의 거기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에서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딴 데 돈을 쓰지 말고 그런 사명감 있는 기획자들 붙잡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대우를 해주란 말이죠. 나중에가 오히려 늦을 수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늘릴 수 있죠. 있으니까 네. 이제 아이칠린이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야 할 네. 필요도 있고 더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네. 아차한수 사이에 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기획을 해서 나중에 다시 컴백할 때는 정말 정말 대한민국에 또 유명한 걸그룹이 탄생했구나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걸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다들 재능이 넘치고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귀한 인재들이고 예, 절대 저기서 저렇게 끝날 인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아이돌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그냥 지시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랐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요. 회사에서는 그냥 방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초반에 이런 응원의 소리지. 그렇죠. 응원의 이런 소리가 있을 때 좋은 방향성을 잘 잡으면은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치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합시다. 하여튼 아이칠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